안녕하세요. 박영대 강사입니다. 2021년 채용 대비 특강 그 6번째 시간인데요. 상경계 대표 직무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직무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최근의 채용 트렌드가 공채가 아닌 수시나 상시 채용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수시나 상시 채용으로 옮겨감에 따라서 직무 적합도가 더 중요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지원자가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느냐, 자, 적합한 경험치를 보유하고 있느냐를 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직무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제대로 파악하고 어떤 역량들이 필요한지를 알고 있어야지만 내가 그 직무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된 준비를 하고 지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직무 분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경계 대표 직무들을 살펴보도록 하고요. 해당 직무에서 어떤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역량들이 필요한지 차근차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자, 마찬가지로 메모하실 거 준비해 주시고요.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직무 분석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공채 규모가 굉장히 줄어들었고요. 대신에 수시 채용과 상시 채용의 규모가 늘어났습니다. 여기서 이제 수시 채용이라고 하는 것은 각 계열사별로 인력이 필요한 시기에 채용 공고를 내서 소수를 채용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상시 채용이라고 하는 것은 각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 풀, 뭐 예를 들자면 인턴십을 했던 사람들 풀을 뜻하는 거겠죠. 그 보유하고 있는 인력 풀에서 채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상시 채용이죠.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채용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일단 공채가 왜 줄어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선 코로나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코로나로 인해서 각 기업들이 처음 겪어보는 위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거죠. 공채는 정해진 기간에 한 번에 많은 인원을 뽑아서 직무 연수를 시켜서 그 중에서 점수에 따라서 각 부서에 배치를 하는 형태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채는 뭐 학습 능력이 좋거나 기본적인 스펙이 좋은 사람들을 대거 뽑아서 교육시킨 다음에 배치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에 많은 인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장점이죠. 그런데 단점은 한 번에 많은 인원을 뽑다 보니까 조직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 번에 많은 인원을 계속해서 데리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와 같은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조직을 유연하게 이렇게 운영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기업이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야, 이렇게 조직을 운영해서는 급변하는 이런 환경에 대응할 수가 없다. 그래서 수시 채용과 상시 채용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수시 채용과 상시 채용으로 넘어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직무 능력입니다. 직무 능력. 여기 보이시죠? 채용 시 중요하게 평가하는 요인이 바로 직무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전공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느냐, 또는 필요한 경험이나 필요한 경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태도를 갖추고 있느냐, 자, 이런 것들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직무와 상관없는 일반적인 스펙들도 열심히 학교 생활했구나에 대한 점수를 줬다면 지금은 해당 직무와 유관한 지식과 유관한 기술과 유관한 태도에 대해서만 점수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직무 능력 중심의 채용으로 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전공, 자격증, 경력, 경험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직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때까지 해왔던 경험이나 경력들이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거고요. 플러스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때까지 해왔던 경력이나 경험들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직무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직무를 분석을 해서 어떤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거기에서 필요한 역량들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을 해야 내가 중점적으로 어필해야 될 경험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직무 분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직무를 선택할 건지 그리고 그 직무에서 어떤 능력들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효과적인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직무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해당 직무에서 어떤 역량들이 필요한지를 파악해 보도록 하죠. 자, 상경계 대표 직무로서 CS 직무를 살펴보도록 하죠. CS 직무는요, 회사의 CS 비전이나 CS 정책을 관리하는 직무도 있고요. 또 CS 교육 운영을 하는 직무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직원들을 교육한다거나 하는 거겠죠. 다음에 내부 고객이나 외부 고객들에게 CS 조사를 해서 평가하고 분석하는 직무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CS 직무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제품, 우리가 제공하는 이런 서비스가 좀 더 나은 제품과 서비스가 되기 위해서 고객에게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직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전공에 대해서는 크게 보지 않은 편이고요. 필요 지식으로서는 자사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취업을 할 때 해당 제품이나 해당 서비스를 직접 체험해 본 경험이 있다거나 아니면 실제 고객에게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 본 경험이 있다 라고 한다면 가산점을 받게 됩니다. 다음에 필요 기술로서는 OA 스킬이라든가 커뮤니케이션 능력, 고객 응대 능력 등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잘 파악을 하고 계셨다가 만약에 내가 CS 직무로 간다라고 한다면은 최소한 그 회사와 관련된 제품,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경험을 쌓는 걸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구매, 물류 직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통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원료가 있겠죠. 생산에 필요한 원료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생산에 필요한 설비 같은 게 있겠죠. 자, 이것을 적기에 준비를 해야 되고요. 또 적정한 가격에 구매를 해야 되고요. 또 너무 많이 구매하면 안 되겠죠. 적정량을 구매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원가를 절감하고 안정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게 제대로 된 구매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협력업체를 관리하는 거 그리고 원가를 관리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구매 물류 파트가 되게 중요해졌는데요. 제가 짧게 한번 설명을 드려 볼게요. 이 코로나19가 어떤 문제가 있었냐? 서플라이 체인이 있었죠. 보통 이제 하나의 기업이 있으면 이 기업이 여러 협력업체들에게 조달을 받습니다. 그죠? 근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게 만약에 끊어졌어요. 근데 A라는 부품은 여기에서밖에 안 와요. 근데 이게 끊어져요. 그러면은 제품을 생산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A라는 제품의 대체재를 다른 데서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 구매나 물류 직무가 더 중요해졌다는 거고 이렇게 네트워크를 얼마만큼 잘 구축하느냐 얼마만큼 안정적으로 구축하느냐가 기업의 경쟁력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필요 조건을 보자면 전공에 대해서는 크게 이렇게 많이 보지 않은 편이고요. 뭐 무역 쪽이면 좋겠지만 뭐 크게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필요 지식으로서는 생산 공정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되고요. 관련 법규에 대해서 이해도가 있으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원하는 기업이 속해 있는 업종, 그리고 그 기업이 주로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서 이해도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학부 시절이나 학과 시절에 관련해서 뭐 연구 경험이라던가 과제 수행 경험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죠. 필요 기술로서는 구매 및 출하 관리 능력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자재 관리 및 인원 관리 능력, 또 계약 협상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너무 비싸게 사들이면 안 되니까. 그다음에 원가 관리 능력, 그리고 또 너무 많이 구매하면 안 되겠죠. 딱 적정량을 딱 분석을 해서 구매를 해야 되겠죠. 자, 이런 리스크 관리 능력 등이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구매 물류 직무가 코로나19 때문에 더 중요해진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최근에는 경력직 위주로 많이 채용을 하고 있지만 아마 2021년도에는 구매 물류 쪽 관련해서 신규 일자리도 많이 창출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중요해진 역할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 충원들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관심 있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기획 직무를 보도록 할게요. 자, 많은 분들이 기획하면은 되게 멋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보면은 전략 기획실 이래가지고 막 정장 빡 빼입고 그리고 뭔가 회사의 미래를 결정할 것 같고 이 생각에 의해서 회사가 움직일 것 같고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 기획 직무는요. 기업의 현재 및 미래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경영 개선을 한다던가 또는 경영 혁신 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한다던가 또는 앞으로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전략 방안을 구상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게 바로 기획 직무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보자면은 회사의 경영 비전의 수립과 중장기 사업 전략을 만들어서 회사의 경영 방향성을 제시하는 직무가 바로 기획 직무예요. 자, 그리고 또 경쟁업체를 파악하고 시장 현황을 조사, 분석해서 전략 방향성 및 사업 조직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이런 직무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또 경영 환경을 제대로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성을 분석을 해서 회사의 미래를 이끌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는 것도 기획 직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기획 직무는요, 뭐 전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기본적으로 필요한 지식들이 있어요. 일단 기본적인 회계 지식은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기업의 재무 상태나 손익 상태를 분석을 할 수 있어야 경영 환경을 분석을 하고 또 경영 상태를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또 업계 동향에 대해서 이 업계 트렌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내가 지원하고 싶어하는 기업이 어떤 업종에 속해 있고 그 업종에는 지금 현재 트렌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기술로서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중요하겠죠. 굉장히 대화를 많이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또 새로운 전략을 또 구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되게 중요하고요. 또 정확하게 의사 전달하는 거, 또 정확하게 지시하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다음에 대인관계 능력이라던가 또 문서 작성 능력, 또 특히 중요한 거는 분석적, 논리적 사고가 중요하겠죠. OA 활용 능력도 중요하고요. 정보 수집 능력, 또 계획을 수립하고 조율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획 직무는 어떻게 보면은 기업에서는 머리에 속하기 때문에 신입 직원의 수요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신에 경력 직원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만약에 기획 쪽을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원하는 기업이 속해 있는 업종의 트렌드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되고요. 특히 요즘의 세대의 사람들이 어떤 것에 열광하는지, 어떤 것에 좀 빨리 지겨워하는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도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직무가 기획 직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획 직무에 지원을 하게 된다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필요 지식, 필요 기술에 해당하는 경험과 경력들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인사 직무를 보도록 할게요. 인사 직무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그렇죠. 바로 채용입니다. 사람을 뽑고 사람을 자르는 일을 하는 게 바로 인사 직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회사의 미래 방향성에 맞춰서 어떤 사람을 채용해야 되는지 그 기준을 만드는 일을 하는 거고요. 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들이 회사의 방향성에 맞춰서 어떤 능력들을 더 개발해야 되는지 자,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바로 인사 직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 직무는 각 부서 담당자들과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각 부서 담당자들이 각 부서에 있는 팀원들을 평가할 것이고 그 평가 자료를 받아서 평가 데이터를 받아서 각 부서의 역량들을 분석하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부족한 부서가 있다면 그 역량들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교육들을 실시해야 될 것이고 또 만약에 그 부서 인력들로 도저히 그 업무들을 수행해낼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인력 충원을 해야 되겠죠. 자, 이런 고민을 하는 게 바로 인사 직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 조건으로 보자면 전공이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필요 지식이 더 중요하겠죠. 인사, 노무 관련 법규를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라든지 인적 자원 관리 지식들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조직 행동이나 조직 심리 관련해서 기초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필요 기술로서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되게 중요하겠죠. 당연하겠죠. 각 부서 담당자들과 이야기를 나눠야 되니까요. 그리고 분석적 사고력을 갖추고 있어야 될 것이고요. 또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문제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현재 우리 조직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 자, 이거를 직관적으로 뚫어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교육이 필요하냐? 아니면 신규 인력 채용이 필요하냐? 신입 직원 채용이 필요하냐? 경력직 직원 채용이 필요하냐? 자,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연봉 협상 등도 해야 되기 때문에 협상 능력도 중요하고요. 또 데이터를 가공하는 능력,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능력들이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인사 직무는 이러한 지식과 이러한 기술들이 필요한 직무다라고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재무 직무를 살펴보도록 하죠. 재무 업무는요, 회계, 세무, 자금 운영, 외환 등의 직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재무 자원을 효율적으로 조달, 운영하여서 재무 성과와 위험을 관리하는 직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업의 회계 기준이라든지 세법, 경영 방침에 의거해서 회계 처리하는 방법이라든가 또는 결산 같은 업무들을 수행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회계 지식들을 다 갖추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재경 재무 직무는요, 필요 조건으로 보자면 전공자를 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공자를 많이 원하고 있고요. 필요 지식으로서는 재무회계, 관리회계, 세무회계, 관련 법률 지식들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필요 기술로서는 리스크 관리 능력, 재무 전략 수립 능력, 원가 비용 관리 능력, 손익 관리 능력들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재경 재무 쪽은 전공자를 중요시 여기고요. 또 관련해서 자격증 보유자라던가 또는 관련해서 과제나 프로젝트나 또는 경력이나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스펙적인 부분들을 좀 갖춰야 되는 직무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총무 지원 직무를 보도록 할게요. 총무 직무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엄마 같은 직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뭐가 없어졌거나 뭐가 필요할 때 항상 엄마 이렇게 찾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총무 직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부서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총무 부서에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총무 부서는 각 부서의 요청들을 받아서 필요한 재원들이 뭐가 있는지 파악을 하고 그것들을 주문을 해서 각 부서에게 할당하는 자, 이런 직무가 바로 총무 직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 어떤 자원이 있는지
파악을 하고요. 그런 재원들을 다 파악을 해서 부족한 게 뭔지 분석을 해서 그런 것들을 주문하고 채워 넣는 직무가 바로 총무 직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공을 크게 보지는 않고요. 대신에 필요한 지식으로서는 각 부서 업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각 부서의 요청사항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요청사항에 맞춰서 업무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던가 대인관계 능력이 되게 중요하고요. 또 각 부서의 요청들을 100% 전부 다 수용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조정이라던가 협상 능력들이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전공하고는 크게 상관없는 직무이기 때문에 상경 계열이라고 한다면 쉽게 지원할 수 있는 직무고요. 의외로 여러 부서의 요청들이 많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직무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으로 홍보, 마케팅 직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통 우리가 홍보와 마케팅을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홍보는요, 이런 거예요. 우리 기업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활동이 바로 홍보 활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포츠 팀에 스폰서를 한다던가 또는 캠페인을 펼친다던가 또는 뭐 보도 자료를 낸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홍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홍보라는 건 우리 회사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 기여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마케팅은 전략에 가깝습니다. 즉 우리가 출시할 제품, 우리가 출시할 서비스가 시장에 어떻게 진입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자, 요즘에 사람들이 어떤 걸 선호하는지 자, 그러면 사람들이 선호하는 방식에 따라서 우리 제품과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전달할 것인지 자, 이런 전략들을 수립하는 게 바로 마케팅 직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필요 조건을 보자면 전공을 중요시 여기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필요 지식으로서는 홍보나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홍보라고 하는 건 기업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전략, 마케팅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산하는 제품,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고객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전략, 자, 이런 전략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또 법률 지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면 안 되니까요. 그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또 움직여야 되니까요. 그리고 또 필요 기술로서는 커뮤니케이션 능력 중요하겠죠. 홍보 마케팅 전략 수립 능력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또 외국어 능력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가 국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해외에도 제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외국어 능력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홍보 마케팅 직무를 만약에 지원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관련한 경험과 관련한 경력들을 보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과 학부 시절에 홍보 활동 또는 마케팅 활동들을 많이 진행해 두시는 것이 좋고요. 특히 마케팅 직무를 수행하고 싶다면 고객 분석, 시장 분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객 트렌드 그리고 시장 트렌드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 정보들을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요즘에 각광받고 있는 직무 중에 하나죠. 바로 MD 직무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MD 직무가 있고요. 백화점에서도 MD 직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홈쇼핑 채널에서도 MD 직무가 있어요. 또 식품 MD도 있어요. 자, MD가 뭐 하는 거냐?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에 고객들이 원하는 제품이 무엇이냐? 자, 이것을 파악을 해서 그 제품들 위주로 라인업을 구성하는 거. 이게 바로 MD의 직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식품 MD는요. 요즘에 사람들이 원하는 맛, 원하는 음식이 무엇이냐? 라는 것을 파악을 해서 그에 맞는 제품 라인업을 구성하는 것. 자, 이게 식품 MD고요. 다음에 백화점 MD는 백화점에 방문한 고객들이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즉 구매가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상품 진열을 하는 게 백화점 MD가 되겠죠. 브랜드 입점을 시키고 그리고 상품 진열을 하는 것. 자, 그게 백화점 MD가 하는 일이에요. 자, 이렇게 MD는 고객들을 분석을 하고 고객들의 이런 구매 패턴을 분석을 해서 실제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는 게 바로 MD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공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제품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MD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MD 관련한 교육들이 시중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관련 교육들을 수강해서 MD 프로세스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필요 기술로서는 트렌드를 분석하는 게 당연히 중요하겠죠. 또 전략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고객의 수요를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협상, 조정 능력, 네트워크 능력들도 중요하고 외국어 능력들도 중요합니다. 자, 이러한 지식과 기술들이 필요하고요. 특히나 제품에 대한 트렌드, 고객의 구매 트렌드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지만 MD로 활동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보다는 비대면 영업이 훨씬 더 많은 지금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상에서 MD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해졌다. 이렇게 파악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국내 영업, 해외 영업 직무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국내를 대상으로 한다면 국내 영업, 해외를 대상으로 한다면 해외 영업 직무로 나뉠 수가 있겠죠. 또 영업 직무는 영업 직무와 영업 관리 직무로 나뉠 수가 있는데 영업 직무는 거래처를 발굴하고 거래를 성사시키는 게 영업 직무라고 한다면 영업 관리 직무는 거래가 성사된 그 거래처가 있겠죠. 그 거래처를 관리하는 거죠. 납품하고 제품을 납품하고 또 이제 결제 대금을 청구하고 뭐 이런 업무를 하는 게 영업 관리 직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해외 영업 직무라고 하면 어학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시장 환경을 분석을 하고 경쟁사를 분석을 해서 먹히는 영업 전략을 수립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제안서를 잘 써야 되고요. 그리고 거래처를 만나서 설득, 즉 프레젠테이션을 잘 해야 됩니다.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어학 능력은 그 다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학 능력만 가지고 해외 영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보통 뭐 영어 영문학과라든지 이런 어문 계열 같은 경우에는 해외 영업에 그냥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도 있어야 되고요. 시장 환경 분석이라던가 고객 분석을 할 수 있는 이런 경험치들이 있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공이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되고요. 필요 기술로서는 영업 전략을 수립하는 거, 커뮤니케이션 스킬, 고객 관리 스킬, 손익 계산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무조건 거래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손익 분석을 해서 거래하는 게 유리한지 안 하는 게 유리한지 이 정도의 계산은 서 있어야 되겠죠. 다음에 시장 환경을 예측하는 이런 능력들도 되게 중요하게 작용하는 게 영업 직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업 직무는 정말 채용 공고도 많이 나오고요. 또 자리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도 많아요. 그런데 그 기회가 많다라고 해서 누구에게나 그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필해야 되는 것은 어떤 능력들을 좀 어필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바로 그 회사가 만들어내는 제품, 그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 자, 그리고 관련한 경험, 관련한 경력들이 있다라는 게 어필이 되어야 되겠죠. 뭐 예를 들자면 시장 환경을 분석했던 경험이라던가 또는 경쟁사를 분석했던 경험. 자, 이런 경험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을 잘할 수 있다. 자, 라는 것들을 제대로 어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직무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상경계 대표 직무들을 살펴보셨는데요. 이공계 직무들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공계 직무들은요, 전공을 요하고요. 그리고 기사 자격증과 같이 면허를 요합니다. 그런데 상경계 직무들은 전공 무관인 경우도 많고요. 오히려 직무와 관련한 경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뭐 예를 들자면 마케팅 직무 같은 경우에는 전공보다는 그 마케팅 관련해서 얼마나 활동을 많이 해봤는지, 경험치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보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상경계 직무들에서는 전공도 전공이지만 직무와 관련한 경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관련된 경험들을 어떻게 쌓아가야 될지 정보를 찾아보시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서 2021년 채용 대비 특강 제가 준비한 강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한 지가 한 13년 정도 되는데요. 지금까지 이 일을 하면서 지금이 채용 시장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께 그냥 마냥 힘내세요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그만큼 채용 시장이 굉장히 힘들고요. 최근에 채용을 보면 경력이 없는 사람이 취업을 하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공채 규모도 많이 줄었고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공기업에 많이 몰리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그마저도 쉽지가 않죠. 자, 이런 채용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명확한 목표의식이 필요하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산업에 종사할 것인지, 그 산업에서 어떤 직무를 수행할 것인지, 그리고 그 직무를 내가 어떤 기업에서 수행할 것인지, 자, 이 세 가지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고 실행을 동반한다면은 어려운 채용 시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뚫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명확한 목표의식 없이 그냥 준비하는 사람하고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준비하는 사람, 즉 산업과 직무와 기업에 대해서 명확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준비하는 사람. 자, 이런 사람하고는 분명히 차별성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취업의 확률로 보더라도 훨씬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100%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취업에 있어서 100%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확신합니다. 여러분들께 마냥 힘내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이 정도의 목표의식이 없다면 이 어려운 채용 시기를 견디기 힘들 겁니다. 아무쪼록 본인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방향을 제대로 설정을 하시고 명확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제대로 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림에 보이는 전구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여러분들의 미래가 됐으면 좋겠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했던 이런 노력들이 보상으로 돌아오는 자, 그런 시기가 빨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을 응원하도록 하고요. 전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